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참 오늘은 뭐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여쭤보기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날이네요. 그만큼 시장의 충격이 컸고, 네, 시장에 추가적인 붕괴가 나오면서 지난 3월 시장의 급락 초입의 모습까지 좀 나오는 등 시장의 하락이 굉장히 좀 아프게 다가왔던 하루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많았어요. 말로는 이렇게 이제 현금 확보라는 말을 이제 대충 지난주, 네, 주말,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주말부터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 100%다 현금 확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올라가는 종목들 팔고 물려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기다려서 조금 더 반등 이후에 손실을 축소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시장에 약한 반등 이후에 빠질 때가 정말로 뼈아픈, 네, 하락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현금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가자라고 말은 안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굉장히 소중히 써야 됩니다. 말 그대로 지금 들어간 종목 만약에 물리면 손절을 굉장히 좀 빨리 하면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고, 단기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만큼, 네, 물려있는 종목을 계속 잘라가면서 현금을 계속 늘려야 돼요. 결국 시장의 급락 이후에는, 네, 기존 주도주 대장급들로 다시 한번 회귀하는 현상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어, 참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이 하락이, 현 시점에서 하락이 크게 나온다면 사실 종목 수가 많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상승하면서 이것저것 종목을 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종목의 수가 많아지는데,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종목 수가 많아지는데 힘들더라도 고통을 참고서라도 종목을 압축해 놔야, 네, 추후 시장 반등 때, 네, 그 압축된 포트 안에서 움직임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종목이 많으면 아무리 주식을 잘하는 사람도 전부 다 대응이 안 됩니다. 일부 뭐 제 경우는 많아야 5개 정도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좀 대응을 하는데, 이것 또한 하나의 호가청을 집중하면 옆에 있는 게 변화가 오고 하다 보면 전부 다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락 때 반등을 할 때는 철저하게 종목 수를 조금씩 줄여서 시장이 횡보하고 이후 다시 21선을 회복하는 구간이 앞으로 2주 안에는 또 나올 겁니다. 2주라는 부분이, 2주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네, 확산이 되면서 지금 현재 이 잠시 끊기네. 현재 이 진료, 네, 진료를 기다리는 대기 인원이 한 5천 명 이상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매일매일 나올 겁니다. 그 결과 수치가 이제 좀 줄어드는 구간이 돼야 조금 노이즈가 줄어들 거고요. 오늘 시장 보면 오후장에 사망자가 또 안타깝게 발생을 했죠. 그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다시 한번 코로나 관련주가 대반등을 강하게 했고, 또 지수가 거기서 한 번 더 강하게 좀 밀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 좀 시장의 툼에도 많이 나왔을 거고, 또 그동안 시장에 쌓여있던 이 레버리지죠, 신용 물량이 장 후반에 가면서 점점, 네, 손절 물량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 시장이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우리 시장이 안 좋고 좀 악재가 굉장히 좀 잘 반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또 시간 외에 북한의 속보 하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김여정 통치권 이임 속보가 나오면서 시간에 또 많은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보통 이제 뭐 마이너스 1%대의 큰 폭의 하락을 보면서 마감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거를 생각을 해야 될지 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하락은
미 증시 하락에 대한 선반영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분명히 이제 오늘 장 후반에 매수가 들어갔을 겁니다. 네, 장 후반에 매수가 들어갔을 거고, 그런 분들이 시간의 추가 조정을 이제 손절로 대응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시간의 추가 조정이 어떻게 보면은 투매인가에 대한 판단도 지금은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분명히 시장은 나스닥이 어제 조정을 받았고 선물까지 밀리고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지수가 밀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포함해서 밀렸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의 이슈가 이미 시간 외에 반영이 됐다면 내일 갭 하락은 갭 하락하고 약간의 추가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갭 하락 이후에 대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요. 지금 내일이 단기 바닥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시가에 시가 이하 정도 부분에서 인버스를 잡기보다는 잠시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레버레이지 쪽을 공략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강했던 주도주급 사고 싶었던 종목 사지 못했던 종목을 내일부터 약간 편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이제 단기적인 부분으로 그쳐야 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2주라는 기간이 뭐냐면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저는 15년 정도의 주식 경력을 가졌지만 단 한 번도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와 본 시장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15년 동안은 없었던 바닥권 반등이 나왔고요. 과거 30년, 50년을 보더라도 이런 정도의 이 코스닥 반등은 역사적으로 없었던 정도의 강력한 상승장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에서 그러한 상승장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즉, 툭 밀렸을 때 이렇게 올라오는 반등보다는 정석적인 흐름이 이제는 맞습니다. 비이성적으로 빠졌던 증시가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버렸어요. 비이성적으로 너무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정석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아주 정석적인 흐름일 겁니다. 이렇게 빠졌으면 또 이렇게 올라가고 되밀리고, 즉 보통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횡보를 간다면 이 파동론에 의해서 가는데 이 반도 못 가고 무너졌죠. 여기서 오늘 여기를 깼어요. 그럼 얘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서 다시 밀리는데 이 자리가 쓰리바닥이 나와주고 올라가면 이제 하나의 파동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때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는 이러한 20일 이동 평균선이죠. 닿고 못 갔으니까 얘가 꺾여야 돼요. 지금은 우상향하는 선이 우하향으로 이렇게 우하향으로 꺾이게 되면 그 시점에서 만나는 구간이 분명 발생하겠죠. 그 만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21 평선을 만나는 구간에서 얘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또 지그재그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하락 이후에 횡보의 모습이 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 3주는 굉장히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십시오. 자, 그럼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전일 미 증시가 연준 회의록 공개 직후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는 판단으로 차익 매물이 출현이 됐습니다. 고점에서의 이격도 등이 아마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었을 걸로 보여지고요. 국내 증시는 기관 외인 합쳐서 코스피 8천억, 외인 코스닥 3,700억 정도의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할 거 없이 코스피를 무차별적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저점을 붕괴하고 큰 폭으로 하락을 마감을 했죠. 기본적으로 저점 붕괴 이후 급격한 매물 출회가 나왔는데 여기에 코로나 확진자를 더해
사망 이슈가 정말로 조금 더 충격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 시장에 가는 종목이라고는 없었어요. 1200개의 종목이 하락을 했고, 대다수의 종목이 다 빠져 있는 가운데, 순환매, 즉 코로나 관련주 안에서만 순환매가 있었는데, 최근의 모습은 대장만 간다. 네, 이등주 잘 못 간다. 라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상한가 종목도 또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럴 때 시장은 안 좋은데 또 상한가 종목은 무지하게 나옵니다. 보면 전일 대비 등락률상에 보면 벌써 상한가 종목이 SY, 금갑병실, 셀마피텍스, 러시아에서 임상 이상 무시하고 임상 상상으로 바로 신청을 해준다. 필로시 진단 키트 신청했다. 그런 부분. 사실 이런 거는 정말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싶을 정도예요. 네, 그냥 끌어올려 버린 거고, KM제약 마스크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특징주 기사에 함께 올라가고, 우리들 휴브레인은 우리들 제약이 올라갔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고요. 얘도 진단 키트 사업 진행했다. 다 이렇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신일제약은 저희가 매매했던 종목이고, 우리바이오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유나이트 제약, 천식 스프레이, 젠큐릭스 진단 키트 사업 신규 그 첫 공급 계약 체결, 그 기슈, 진원생명과학, 백신 이후 로고스바이오, 얘도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고요.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들만 올라가고요. 마스크, 신풍제약, MVH 전부 다 이제 코로나 관련 주식들이죠. 코로나 관련 주식들 NS 하나 빼고요. NS 현대차 관련, 서울바이오시스, 장중에 에어컨에 바이오렌즈, 납품, 신일제약이 올라서 덱사메타손, 얘는 모르겠고, 원격의료, 전부 다 이쪽 종목들만 올랐습니다. 또 한국 BNC 같은 경우는 갑자기 정신없이 오르다가 또 정신없이 떨어지고, 시장이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쉽지 않은 시장의 연속이기 때문에 지금은 라이브 때도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매매를 자중하면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뇌동 매매를 줄여야 됩니다. 지금 상승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종목이 쭉쭉 못 가고 눌림목이 생각보다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유념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어려운 시장이었고 너무 괴로운 시장이었습니다. 증시 보면 하루 종일 빠지다가, 그러니까 시가 이탈하는 약시장에서 보통 같으면 이런 자리에서 올려줘야죠.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로 놓고 봤을 때도 인버스도 제대로 못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구간에서 저는 최소한 반등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수급이 안 따라줘요. 여기서 최소한 이렇게 반등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서 다이렉트로 깨졌기 때문에 이때가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했을 때 물렸을 수도 있어요. 네, 최소한 반등은 나와야 될 자리에서 급락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오전장에. 어제와는 전혀 다른 패턴이죠. 어제 그런 부분을 저는 고려를 했었거든요. 10시 구간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 발표가 나오고 대반등을 나왔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많은 10시 이후 확진자 수가 나온 다음에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많이 했을 건데, 어제와는 너무 다른 패턴으로 밀어버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많은 피해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종목 보죠. 종목 잠깐 자금 좀 볼까요? 증시 자금 추이를 계속 봐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봐야겠죠. 아직 D+2니까 며칠 지난 다음에 이 신용잔고가 많이 떨어졌는지, 신용잔고가 이런 식으로 툭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고객의 탁감이 늘어진다면
시장의 하락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다시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종목들 보죠. 오늘은 여러 가지 좀 볼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 시가총액 2위가 바뀌었습니다. 참 성장주 그 다음에 실적 베이스를 능가하는 종목이 2등을 간다. 역사적이네요. 15년 만에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예전에 아모레퍼시픽이 3위까지 올라올 때도 실적 베이스 종목은 항상 2등을 차지했는데 그 공식이 깨졌어요. 네,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무역 분쟁이라는 참 어마무시한 부분으로 거의 70조에 육박했었는데 52조까지 빠졌으니 엄청난 하락,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하락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총 2위고, 그다음에 네이버와 이제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또 어떻게 또 바뀔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이닉스를 얼마만큼 빼야 뭐 시장이 뭐 멈출련지. 지금 50조 여기서 조금 더 빼면 50조도 깨는 거는 일반사인데 50조가 깨지면 다이렉트로 시가총액 5위까지 밀린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게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어렵고 답답한 부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거는 서론인데,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오늘 제약바이오 빼고는 전부 다 밀렸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락 좀 적었고, 아무래도 코로나 이슈기 때문에 이런 쪽이 좀 적었고, 그 외에 뭐 오늘은 언택 종목까지 다 밀렸고요. 그간 시장에서 강했던 현대차도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수급도 뭐 당연히 많이 밀렸겠죠. 수급도 당연히 오늘은 많이 빠지면서 그간 많이 밀렸는데, 내일은 현대차를 좀 공략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간 못 샀던, 그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했던 종목들은 이제 슬슬 담아볼 때도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종목 보죠. 먼저 진단키트 쪽부터. 시젠 오늘 좀 밀렸고요. 시간 외에서도 좀 밀렸을 거예요. 시간 내에서도 장중에 바닥권에서 그래도 굉장히 좀 반등폭이 크게 좀 나왔었는데요. 사실 오늘 랩지노믹스는 좀 매매를 했었습니다. 랩지노믹스는 뭐 크게는 먹지 못했는데 여기 돌파할 때 들어가서 이런 구간에서 매도하는 정도로 매매를 하고 말았었는데요. 차트가 조금 더 좋았죠. 차트가 좀 좋았고, 진단키트 쪽은 사실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휴마시스가 시간에 영업이 흑자 공시가 나면서 좀 반등을 해주고, 그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을 것 같고요. 알서포트, 그 다음에 알서포트, 비트컴퓨터. 오늘 사실은 이제 종가로 잡아가려고 했고 좀 매매를 했던 게 비트컴퓨터인데, 내일장도 아마 다시 좀 볼 예정입니다. 좀 비중 여기서 들어가고 팔고, 여기서 이제 물량을 좀 잡아가서 팔고, 종가 첫 타임에 다 팔았는데요. 일단 내일장도 무너지면 이 11,900원이라든지 11,700원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원격 의료 쪽으로 지금 21일부터 서울시는 10인 이상 이렇게 집회를 못하게 돼 있죠. 아직은 병원에서 뭔가 확진이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는데, 병원발 확진이 나오게 돼서 어떤 병원이 폐쇄가 당하고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원격 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군들이 다 반등을 하고 고점 돌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에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종목 차트에서도 종목들이 고점 돌파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한 나라 레몬 정도 이렇게 놓고 좀 보고요. 자, 실적이 좀 우량주 먼저 좀 볼게요. 일단 내일자 현대차는 뭐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15만 원 사이에서 이 구간, 네, 14만 8천 원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려고 하고요. 사실 이 종목이 돌파가 나온 자리는 14만 2천 원입니다. 시장이 진짜 안 좋으면 14만 2천 원까지의 하락 조정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괴리율이 크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선 14만 원대에서 14만 2천 원 선에서 현대차를 공략을 해보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2차전지 양극재의 가장 대장주죠.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많이 안 빠져서 이 종목이 21선을 이제 갭으로 빠지면 이렇게 큰 음봉이 나올 겁니다. 큰 음봉이 나온다면 이제 에코프로 BM의 하단을 노려보고 61선 첫 자리를 공략을 하려고 해요. 일단은 섹터의 대장 위주로 봐야 되니까. 그리고 카카오는 근데 아직도 조금 높은 구간에 있어서 일단 이런 구간이 자칫 잘못하면은 나름의 헤드앤숄더의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나름의 쌍봉의 모습에서 더 밀리게 되면. 그래서 일단은 관심으로는 볼 건데 22일선이 이탈하면 60일선에서만 볼 생각입니다. 모든 거는 이평선이라는 거는 첫 자리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이잖아요. 하나, 둘, 세 번째는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시장에서는 이평선의 첫 키스 자리를 노려라 라는 말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카페24 밀리겠죠. 밀리면 또 이런 자리 지지 여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수급이 양호해서 지속적으로 봅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고가에서 매도 의견 드렸고요. 일단은 얘는 단기적으로 거래량 터진 이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에이티넘은 빼도록 하고 SM 최근 수급이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기관 수급이라든지 외인 수급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뭐 이 수급만을 100% 믿고 주식을 하기가 어려운 게 RF텍도 RF텍 수급으로 보면 빠지지 않게 들어왔는데 고점에 사서 그냥 밀어버렸죠. 근데 얘네들은 이런데 밀려도 버텨요. 지들 돈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이 수급이 좋아도 밀 때는 어마무지하게 그냥 밀어버리니까. 이거 종목 수급 보고 들어왔다면 밀리죠. 어제 LB세미콘이 그렇습니다. LB세미콘은 종가 베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시가 보고 조금 있다가 바로 좀 매도를 한 것 같아요. 9시 1분 안 넘겨서 좀 매도를 했는데 시장이 밀리니까 방법이 없죠. 그동안 얘도 기관이 굉장히 열심히 담았던 종목입니다. 그것도 고가에 열심히 담았던 종목이지만 밀리는 데는 장사 없어요. 네, 그래서 종목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주고, 자, 어제 리뷰했던 SV 인베스트먼트는 그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초가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1분봉이죠. 1분봉에서 9시에 일단은 반틈 차익 말씀드리고요. 10% 구간에서 여기서 저희는 익절을 4,250원을 익절 구간으로 잡았습니다. 보통 이제 강한 종목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가를 올리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얘는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었고 나올 거야 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전량 차익을 해버렸습니다. 일단은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추후 그만한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미 그 모멘텀을 쓴 매물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V도 빼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종근당. 종근당 흐름 나쁘지 않죠. 지금도 이 구간 굉장히 좋아요. 매매는 못했습니다. 매매는 못했는데 어제 이 갭을 돌파시킨 이후에 올라가는 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이런 류의 종목이 어떤 거냐, SK케미칼 이런 종목이 이런 류의 종목이에요. 그 다음날 개파락이 나왔죠. 개파락 이후에 전일의 고가를 돌파하는 시점이 급등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8월 10일로 넘어가서 8월 10일이죠. 이 구간이네요. 8월 10일로 넘어가서 개파락이 나오고 이런 구간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시간적인 횡보가 필요하고, 전일의 고점을 처음에는 페이크성, 페이크성으로 넘겼다가 이때 물려요. 돌파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때 물리면 이때 물량 받아서 올립니다. 그러면 녹십자나, 그러니까 종근당을 바로 사라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런 종목 안에서 순환매인데 나파모스타트 원래 제일약품이 대장에서 종근당으로 대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구간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시가 급락 떨어지는데 급락부터 잡아서 추가 하락하면 답 없는 거니까, 일단은 직전 고점에 돌파가 나온 이후를 확인하고 지지가 나왔을 때 재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돌파 이후에 눌림에서 잡고 여기를 깨면 나는 손절한다든지, 두 가지 기준에서 접근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없을 종목 같습니다. 종근당이. 그래서 종근당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여기를 넘기면 역사적 신고가가 또 나오는 자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서 원래 매매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투젠도 오늘 좋았죠. 오늘 장중에 6%까지 이미 캔들을 잡아먹는 장악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나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장 초반 이후에 죽고, 다행히 이제 지속적으로 이 저가를 깨지는 않았어요. 이 저가가 깨지면 안 좋겠죠. 그래서 무조건 안 깨는 거 확인하고 양음량으로 가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가를 지켜놓고 지금 움직이는 거라, 그런 점에서는 좋은 표를 던지고 싶네요. CJ 시푸드 시간 외에 참 양호하게 올라가다가 북한발 이슈가 나와서 좀 많이 밀렸던 종목인데요. 일단 중요한 지지선을 뚫어놓은 상태에서 소폭 밀렸고, 가장 중요한 4,000원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시간 내에서. 그러면 살짝 밀리더라도 잡아 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외부에서 식사를 못하게 되면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간편식 대장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의 돌파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종목에서 대장만 간다면 CJ 시푸드가 대장이거든요. 그렇게 보고 대응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일양약품은 오늘 들어가서 손절을 좀 한 종목입니다. 원칙적으로 제가 원래 손절을 좀 짧게 잡는데, 이거는 손절을 좀 깊게 좀 한 것 같아요. 들어가서 시장 밀려가지고 여기가 3% 구간, 여기가 3.5% 구간에서 하고 나머지 잔챙이 물량을 그냥 던져버렸네요. 이 종목은 오늘 손절을 좀 하고, 그리고 신일제약에서 좀 아쉬움이 많아요. 신일제약에서 어제 들어가서 물량에 위에서 추가 매수하고 고점 매도를 잘
생각하고 여기서 봤는데 놓쳤습니다. 놓쳐가지고 좀 매매를 못해서 아쉽고, 회원님들은 매매를 좀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오늘 시장에서 참 매매는 조금 많이 안 했었는데, 유상증자를,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때 들어가가지고 지금 끌고 왔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돼서 뭐 빚도 바라지 못하고 이렇게 맞아버렸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차익 욕구, 현금화 욕구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수익이긴 한데 이제 이 정도, 그러니까 뭐 10%뿐이 안 되죠. 이 기간을 참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25,000원에서 거의 35%가 빠졌으니 안타깝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오늘 제일 안타까웠던 종목이 이 종목이었고요. 매매하면서 그 밖에는 뭐 너무나 오늘 매매를 짧게 쳤기 때문에 매매가 많이 없네요. 매매는 일양약품 손절하고. 시장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어려울수록 그 조급함이 매매를 망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만 손실이 아니라 정말 큰 자금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좀 하락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과거 코로나 사태 3월 이제 중순 때 하락했던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하락에 비하면 이제 약과의 하락인데, 그동안의 상승장에 너무 적응되어 있어서 이런 하락이 너무나 뼈아프게 다가오실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지만 힘내시고 오늘은 가족들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주식 생각 덜어버리기 바랍니다. 내일은 시가 저가가 나올 거라고 강하게 믿고 오늘 방송 마감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